부모, 스승 혹은 치유사로서 새로운 아이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언제나 개별적으로 그러한 아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내면적으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토대는 아이가 삶을 체험하고 있는 방식과 아이가 말로 하든 말로 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에 파장을 맞출 수 있는 능력에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시대의 아이들에 대한 이론들은 대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분류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상들을 토대로 증후군, 동시에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과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러한 아이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과, 즉 외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느낌, 감정과 내면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입견과 기대감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누군가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진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진실로 예민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현재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름다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 에너지가 여러분과 접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호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열린 태도, 즉 생각하기보다 본질적으로 느끼는 마음 자세로부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대화를 상대방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의 대화는 일방통행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계에 있어 어떤 점에서 보면 두 사람 모두가 상대방에게 스승이면서 또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모든 의미 있는 관계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이드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해지면 아이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는 몇 가지의 방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방식들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독특한 특성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높은 감수성과 이상주의가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다르다고 느끼는 점들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아이들이 지닌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속에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체험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에너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관의 개발. 아이들의 직관적인 기술들을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몸 및 감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들의 자의식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고 내면에서 자신의 경계를 알며 직관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좋은 것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어려서 제멋대로 할 때 이러한 예민한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느끼고 상상하며
환상의 나래를 펴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다소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아이들이 직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감정과 제약적인 믿음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개 하위의 세계 차크라들의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좌절감, 그리고 실망감이 아이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해하며 심한 경우 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영혼으로서 이들이 성숙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높은 감수성과 다르다고 하는 특성은 아이들 쪽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피해자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재주를 믿고 답과 해결책을 가능한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세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열정 및 영감과 교감하여 영감을 받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지구에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용기를 주세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새로운 아이들이나 10대들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아주 에테르적이고 이상적이므로 명료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물질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창의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스포츠나 게임을 통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타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지구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출발점은 반드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물질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실험하게 될 때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형태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증상들, 즉 아이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및 심리적인 상황과 관련된 증상들을 다루는 데 있어 독서, 치유, 그리고 대체의학과 같이 부드럽고 전체적인 형태의 치료법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에너지에 대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단계, 심령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치료 방법들에 쉽게 반응하게 되므로 몸과 관련된 치료 방법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외적인 증상들만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나 약물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아이의 독특한 상황과 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치료 전문가로서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를 내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나이가 되면 선택의 아이가 직접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계몽된 형태의 교육은 아이와 아이의 내적인 세계를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개 지식이 위에서 아래로 아이들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들을 채워야 하는 빈 용기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자신만의 관심과 목적들을 지니고 있는 성숙한 영혼이라고 여긴다면 교육은 아주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즉 자기 자신을 물질 세계에 구현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타고난 영혼의 에너지를 일깨우고
해방시켜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내면에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탐구하며 알고자 하는 타고난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꺼려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체험하고자 하는 방식과 관계가 없는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체계적으로 강요할 때뿐입니다. 아이가 배우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열정을 지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스승의 역할은 아주 다르게 됩니다. 먼저 가장 요구되는 것은 직관적이고 열린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각각의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독특한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스승은 그러한 과정을 뒷받침해주는 길을 아이가 앞장서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의 부모이거나 아이들이 세상을 대하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이들을 지켜주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눈치채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외부 세계를 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취약한 피해자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이도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고 궁금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깊은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시르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특별한 아이가 존재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와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무기력한 작은 존재로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온 스승 혹은 원한다면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명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가 없다면 상상 속의 아이가 오도록 초청하세요. 여러분이 멋진 정원을 걷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평화롭고 고요한 이 세계에 가슴을 열고 이곳 저곳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정원에는 많은 식물들과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계절의 리듬, 즉 모든 것들을 저절로 서서히 부드럽게 바뀌게 하는 시간의 순환을 느껴보세요. 옆을 바라보니 한 아이가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아이를 받아들이세요. 아이는 말없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은 아이와 함께 정원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앉아서 쉴 수 있는 멋있는 장소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작은 벤치나 땅 위의 빈 공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응시하고 아이의 두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천사의 얼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눈부신 광채를 받아 더 에테르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딴 세상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색상들이 천사,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이 천사를 지켜보며 아이의 모습에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시 아이처럼 더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어른이라는 부담을 벗어버리고 아이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경이로움을 또다시 느껴보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이 장엄한 천사를 바라보세요. 이 아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이 아이는 두 눈을 통해 에너지를 전해줌으로써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에너지의 본질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너는 지구에 왜 왔니? 네가 가지고 온 선물은 뭐니? 라고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천사가 말하도록 하세요. 꼭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나 이미지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고도 갑자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천사가 알게 하고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니? 너의 사명과 노력에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천사아이가 말로 혹은 느낌으로 말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 두 사람 간의 지속적인 연결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 작별 인사를 하세요. 대개 아이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돕는 데 가장 필요한 성격적 특성이나 에너지는 영혼의 차원에서 자신을 위해 여러분이 개발하고 마스터하고 싶어하는 성격적 특성이나 에너지입니다. 한 가지 사례는 여러분에게 내성적인 아이, 즉 자신의 느낌을 숨기고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과 직관적으로 파장을 맞추고 인내하며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깊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돕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들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도 정확히 옳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많은 것들에 대해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거나 아주 현실적이고 약삭빠르며 감정과 느낌의 영역을 많이 탐구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여러분이 그러한 균형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적으로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문제만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적인 성장의 특정한 길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어떠한 속성들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지닌 아이가 있는 경우로 이런 아이는 여러분의 경계를 쉽게 넘어서게 되며 따라서 여러분은 언성을 높여 용인할 수 있는 것과 용인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는 종종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며 이들의 존재로 인해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이고 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용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공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다른 모든 관계들에도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확대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을 주장하는 데 있어 이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아이는 진실로 여러분이 참된 자신이 되고 혼자서 서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정확히 말해 내적인 성장의 길에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들을 개발할 때 여러분은 두 사람 모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충진된 이해와 사랑, 자립심, 그리고 가슴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여러분은 아이에게 롤모델, 즉 횃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전념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아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탐구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연민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횃불은 계속 불타오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뒤따라오는 횃불을 드는 자들에게 많은 불꽃들을 전파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기쁨을 느끼든 아니면 절망을 느끼든, 연민을 가지든 아니면 판단을 하든, 열린 마음으로 신뢰하든 아니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든,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원과 격려를 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채널링이 끝난 후 질의응답의 몇 가지 내용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6살 된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나는 당신이 딸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으며 딸은 당신의 사랑을 아주 잘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소리 없는 포옹으로 딸을 지속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딸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당신이 딸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잠시 자기 자신을 위해 포용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과 사랑의 진정성도 느껴보세요. 이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핵심 속에는 당신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깊은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계획대로 혹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당신이나 딸이 아닙니다. 딸이 삶에서 체험하고 싶어 하거나 다루고 싶어 하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딸이 이러한 특정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한 방식으로 여기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딸의 의도입니다. 내면에 아주 순수하고 많이 알고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지구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아이와 당신 쪽에서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딸은 순수하고 진화된 에너지를 지구로 가져오기로 선택했으며, 이것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이 속에서 비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의 에너지가 지구의 에너지적인 현실과 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딸은 통력, 즉 딸의 에너지를 지구의 현실로 옮겨주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딸은 의식적으로 이처럼 높고 비교적 보호받지 않는 감수성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딸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타고난 진동을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정상적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외부 세계의 기대에 쉽게 적응한다는 의미에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보다 쉽게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영혼의 당초 에너지와 접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사회 요구 및 기준에 의해 보다 더 쉽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심한 경우 가장 예민하고 계몽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폐증처럼 행동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이의 영혼 에너지는 보다 쉽게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이 아이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 스승 혹은 의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대개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예전에는 자명하게 보였던 과정들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진실로 아이의 내면 세계에 마음을 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과의 관계에서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 아이를 신뢰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속에는 내적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자신의 삶의 길을 선택했으며 또한 아이는 삶에서 어떤 이정표를 그려왔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빛을 당신과 함께 지구에 비추기 위해 당신을 부모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